네, 선물옵션 특급 전략입니다. 이 파생 신청을 또 엿봐야지만이 또 현물 시장도 알 수 있겠죠. KTB 투자증권의 박문서 연구위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지난주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도, 그래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까지 출회가 됐습니다. 지수 하락을 좀 주도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 프로그램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 10월 옵션 만기 잠깐 되돌아보면 사실 차익 잔고가 10조 원 넘게 쌓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 속에 맞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 연계 쪽 물량들도 만기 직전에 4천억 원이 넘어서면서 만기일 날 추가적으로 더 연계될 경우는 상당히 수급적인 부담이 예상이 되는데 마감을 앞두고 리버설 가격이 올라오면서 컨버전 잡았던 것들도 한 1,500억 정도 조기 청산됐고 결과적으로 한 2천억 약간 넘게 물량이 나오면서 수급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만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현재는 정중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 변화가 없이 현재 박스권에서 지수는 약간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은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라든가 뉴스플로우라든가 기타 시장 주변 사항들은 큰 변화가 없이 전개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준비한 그림을 한 두 가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만기 후에 시장 베이시스 흐름인데요. 시장 베이시스 현재 회색 실선으로 나타난 것이 이론 베이시스고 청색 실선이 이제 평균 베이시스인데요. 이론 베이시스는 앞서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를 반영하고 이것이 이제 기간이 만기일에 근접할수록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고요. 평균 베이시스는 수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급 사항에 따라서 또 시장 어떤 시황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게 되는데 현재 이론 베이시스보다 9월 동시만기 이후에 시장 베이시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다소 좀 하락을 해서 이론 베이시스와 거의 수렴한 상태에서 머물고는 있습니다만은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이론 베이시스보다 위에서 현재 채공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차익 잔고 청산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그림을 보시면 일간 차익거래 순매매 바 차트하고 시장 베이시스 흐름을 보고 계신데 9월 동시만기 이후에 전체적인 차익거래 흐름들이 굉장히 그렇게 활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거래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보면은 일간 2천억 넘게 매수 매도가 나타난 날도 그렇게 흔하게 관찰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는 차익거래 쪽은 들어올 만큼 들어온 상태에서 청산이 되어야 되는데 청산이 될 만한 시장 환경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전체적으로는 선물 시장의 어떤 파급적인 영향이 현물 시장으로 어떤 옮겨가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 이제 차익거래의 움직임이 활발해야지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현물 시장으로 다소 좀 파급 효과가 커지면서 선물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 있는데 현재는 다소 좀 시장이 선물 시장의 관심도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시장의 거래량과 그다음에 거래 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던데요. 많이 줄어 있다고도 하고 파생 시장도 좀 많이 줄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와중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급의 가장 큰 주체는 역시 또 외국인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물 시장 요즘 어떻습니까? 샀다 팔았다 그냥 그 정도인 수준인가요? 예, 선물 시장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결국 매매 주체들의 움직임도 그만큼, 활발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인들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고요. 최근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들, 동향을 좀 차트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9월 말 이후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0월 옵션 만기 전날 다소 좀 매도를 8,000개 이상 매도하면서 누적 포지션을 만기약 매도 우위로 다소 좀 많이 늘려놨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흐름들을 보면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이 만기 직전 이 대규모 매매 이후에는 최근에는 다소 좀 소규모 매수를 하면서 다소 좀 매도 포지션들을 줄이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10월 10일 대규모 매도도
기존에 매수했던 포지션들에 대한 전매도 물량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영향력들이 외국인들 매매 흐름들이 다소 좀 매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면서 영향력도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9월 이후에 장기간 동안에 매매가 다소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느냐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누구나 다 의식하고 있겠지만 현물 지수가 상당히 현재 연중 거의 최고치 근처까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인 변수들의 어떤 영향력들을 좀 가늠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외국인들도 현재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포지션들을 구축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만한 어떤 시장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한 사항들을 외국인들 어떤 매매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뭐 국내외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오늘과 이제 내일 유럽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시장 전체적인 첨예한 어떤 입장차로 인해서 현황 가진 스페인 문제라든가 은행 연합 창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이번에 내놓기가 다소 좀 어렵다는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어떤 효과들이 연말 내년 초 정도의 지표 내용들을 좀 확인하겠다는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매에 함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외국인도 투자자니까 해외 변수를 보겠죠. 근데 이 시장이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과 그다음에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은 뚜렷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선물 시장에서의 체크 포인트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보다 이제 10조 원 넘게 쌓이는 이 차익 정보가 언제 청산될 것이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 상황이 나타났을 때 수급적인 상당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1월 말 이후에 현재까지 미청산되어서 누적되어 있는 잔고가 10조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들이 한 5조 원, 5.7조 원 정도 되고요. 또 변액보험 쪽, 인덱스를 추정하는 변액보험 쪽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되고, 국가지자체 쪽 단기성 잔고가 한 1조 5천억 되고요. 투신 쪽에 인덱스 펀드 운용 자금들 중심으로 한 1조 원 약간 넘게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시장 베이시스라든가 선물의 시장 가격, 이 부분들이 이제 이런 차익 잔고의 청산이 언제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을 결정할 텐데, 외국인 매매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변수 때문에 당분간은 적극적인 매매를 실행하기가 다소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돌출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어떤 방향성 매매가 뚜렷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 어떤 사항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시장 베이시스 흐름도 현재로서는 유동성 공급에 의한 경기 회복 기대감들이 여전히 시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 베이시스가 급격하게 낮아져서 차익잔고 청산될 가능성은 그다지 낮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차익잔고는 연말까지 계속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배당락 시점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인덱스 펀드 쪽 운용자들 최근에 얘기를 들어봐도 일단 현 시장 상황이 큰 변화가 없으면 배당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올해 말 배당을 받고 내년 초로 넘어가서 적극적으로 청산을 모색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뭔가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멈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파생 시장이 횡보하는 게 가장 매매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묶어가지고 양매도라는 거에서 딱 묶어버리면 되는데 이 선물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코스닥만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현선물 연계해서 시장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명확한 어떤 답을 좀 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현물 시장도 그렇지만 선물 시장도 현재는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어떤 해안을 드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기술적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261포인트 정도에서 이런 기술적 반등의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움직임들이 당분간은
큰 변화를 좀 가져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장 대응은 다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등이 261포인트로 다소 좀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 특히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는 12분기 만에 순이익의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유럽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세 반등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없고요. 중기적으로 보면은 박스권이 좀 넓게 형성될 수 있겠지만 245에서 275포인트 박스권이 당관 좀 지루하게 지속될 것 같고요. 일단 어닝 시즌이 좀 끝나가면서 경기 지표 내용들을 좀 보면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현재 지루한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참 들었는데 결국엔 답이 없다가 돼버려가지고, 네, 일단 보는 수밖에 없겠군요. 어찌됐건 선물 옵션 특급 전략 KTB 투자증권의 박문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